마지막 시간입니다. 사체 마무리 지을게요. 좀 빨리 끝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다음 남은 분계를 먼저 볼게요. 두 번째 장의 네 번째 페이지죠. 사체 조기 상황. 분계를 먼저 보고 그다음 이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체 조기 상황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는 보통 아까 뭐 문제에서 보셨듯이 사체 발행하면 뭐 3년, 5년 이런 식으로 좀 장기간 돈을 빌리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지나야 돈을 갚는 거거든요. 그럼 당연히 상각도 그 만기에 맞춰서 하게 되고요. 근데 뭐 우리가 자금 상황이 좀 좋아져서 빨리 갚을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런 내용이에요. 10번 문제는 회계 읽을 거라서 그냥 넘어갈게요. 너무 쉽게 나와가지고 11번이랑 12번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상환하는 거니까 뭐 아까 본 것처럼 사채를 발행했을 때는 사채가 대변에 부채로 오고 그다음에 뭐 보통 예금이 들어오고.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11번은 액면 금액이 5,000원인데 할인 발행 자금 잔액 450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정확히 어떻게 해석하셔야 되냐면 처음에 5천만 원 사채 찍어 놓고 사채 할인 발행 자금이 원래 450보다 더 컸었거든요. 더 컸는데 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자 주고 하니까 좀 깎였겠죠. 아까 생각한 것처럼. 그러니까 450보다 컸는데 지금은 450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6월 15일 기준으로. 뭐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처음에 발행했을 때 이런 식으로 할인이 붙어 있었을 거다라고 유추할 수 있겠고요. 이제 갚아볼게요. 그러면 이 사채를 갚는 거니까 자, 사채가 차변으로 와야겠죠. 부채 감도. 근데 이 문제에서는 40%만 갚죠. 그러니까 5천만 원이 전액인데 그 중에 40%만 갚잖아요. 그러니까 2천만 원만 없애겠다는 소리죠. 5천만 원 곱하기 40%. 네, 일단 이걸 없애요. 근데 얘랑 사채 할인 발행 자금이랑 사채랑 세트이기 때문에 약간 그런 관계죠. 그 유형자산 처분하면 감가상각 누계액이랑 같이 나가잖아요. 유형자산이랑 X자로. 얘도 사채가 나가니까 얘도 따라 나가야겠죠. 둘이 한 몸이니까. 근데 얘도 40%만 나가겠죠. 둘 다 40% 나가야 되니까. 네, 둘은 한 몸입니다. 한 몸인데 그냥 구분해서 기재해 놓은 것 뿐이니까. 그러면 남은 450 곱하기 0.4 하면 180만 원을 빼겠다는 소리가 되겠죠. 얘는 뭐 형식상 부채 플러스가 되고. 자, 여기까지 하면 이렇게 사채를 세트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냐면 이 장부가 지금 사채 2,000 사할인 450 그럼 이게 지금 분계를 하기 전에 2,000이 아니라 5,000 이렇게 해서 450이 빠져있는 상태니까 4,550만 원인 거거든요. 정부 금액이 지금 분계하기 전에. 자, 그리고 생각해 볼게요. 장부 금액이 4,550인 상태죠. 그럼 여기에 40% 곱해 볼게요. 그러면 1,820만 원 나오죠. 1,820이잖아요. 그리고 생각을 해볼게요. 2,000 빼기 180 하면 당연히 1,820 나오겠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것만 없애면 되는데 우리가 따로 적었잖아요. 그러니까 따로 40%씩 없애줘야 되죠.
자, 그리고 이걸 갚는데 얼마 썼죠? 이거 갚는데 1,800원, 1,800만 원에 상환한 거죠. 그러면 1,800만 원 줘야죠, 지금 돈을. 자, 보통 예금. 네, 뭐 상환하는 건 돈을 갚는 거니까. 자, 근데 이렇게 봤으면 뭐 아까 방금 보였지만 우리는 1,820만 원짜리 사채를 1,800만 원에 갚고 있죠. 근데 이렇게 생각 안 해도 그냥 차변 대변을 맞춘다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차변이 2,000이고 대변이 지금 1,980이죠. 지금 20이 비잖아요. 그냥 20을 쓰는 건 기본이죠. 차대가 맞아야 되니까. 자, 20을 맞춰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 자리가 뭔지. 수익과 비용 중에 하나거든요. 수익 자리죠. 그럼 사채를 상환하고 있는데 이익이 난 거니까 사채 상환 이익 뭐 이 정도 되겠죠. 사채 상환 이익 이런 식으로 써주면 돼요. 수익이겠죠. 그러면 차변 대변을 맞추다 보니 혹시 차변이 비었어. 그럼 걔는 사채 상환 손실이겠죠. 그렇게 응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무 1급 문제네. 아니 그래도 이제 요새는 별로 구분 없다고 생각할게요. 네, 이런 식으로 조기 상환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네, 똑같은 패턴으로 식 2번을 바로 연결해서 보시면 되겠죠. 네, 식 2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서는 마지막에 단서가 붙어 있죠. 상환 기간까지의 이자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참고로 좀 말씀드리면 이게 원래 이자를 12월 31일에 보통 많이 주거든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냥 그렇다고 치면 오늘 3월 20일에 갚고 있잖아요. 그러면 뭐 작년 말에 했다고 치면 3월 20일까지에 또 그 이자 비용이 발생주의로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이자 비용, 미지급비 이자 이렇게 붙을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걸 고려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세무사 회계사 시험 쪽에서 나오는 거고 우리는 그냥 있지만 없는 걸로 치고 방금 위에처럼 하는 거예요. 그냥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퍼센트가 아니라 그냥 총액으로 알려줬죠. 3천만 원을 상환할 거다. 3천을 날립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야 되죠. 이게 할인이냐 할증이냐에 따라서 같이 날려줘야 되죠. 자, 그럼 이 문제에서는 할증 발행 차금 이야기하네요. 할증.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보면 할증 같은 경우는 내가 발행한 액면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받았을 테니까 오른쪽에 있다. 이 정도 이제 찾아낼 수 있어야 되죠. 하할증은 오른쪽에 있다. 금액은 몰라도 자리는 오른쪽. 그러면 얘도 같이 날라가야 되죠. 그럼 얼마가 붙어있나 하니까 1,000만 원이 붙어있거든요. 자, 이제 생각해 볼게요. 5천만 원 5천만 원 플러스 1,000만 원인 겁니다. 지금 사채 5천만 원, 하할증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잔고금액 6천 이런 상태인 거예요. 지금 5천 플러스 1,000입니다. 얘는 할증이니까 지금. 자, 이게 6천인 거 아시겠죠? 근데 이 중에 액면을 3천만 날렸죠. 자, 근데 여기서는 이게 함정이에요. 퍼센트를 말을 안 하고 금액으로 알려줬잖아요. 근데 결국 퍼센트를 구해야 돼요. 왜냐면 할증을 다 날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3천만 원이 5천만 원의 60%죠? 그러면 이때 할증 발행 차금도 60%를 날려야 되죠. 그게 포인트입니다. 논리상으로 이해되시죠? 그러면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자리는 확인했으니까 금액만 확인하시면 되는데 이게 600만 원이 돼야 한다는 거죠. 얘도 60% 날리고 얘도 60% 날려야 될 거 아니에요. 비율을 맞춰주셔야 되니까. 그래서 얘는 5천만 원
60%인 셈인 거고, 그러니까 얘도 1000만 원에 60%인 거다. 네, 요런 거네요. 네, 이렇게 해서 갚아주면 되겠죠. 상환대금 3,300만 원이에요. 네, 이렇게 해서 돈을 갚아줍니다. 뭐 딱 봐도 차대변이 안 맞잖아요. 차변은 3,600인데 대변이 3,300이니까 300B죠. 자체 상환 이익이 되겠습니다. 똑같습니다. 네, 뭐 이런 느낌이에요. 별로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뭐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솔직히 좀 세무 1급이랑 2급이 이제 별로 관계가 없다고. 물론 세무 1급이 훨씬 어렵긴 하지만, 그래서 좀 세무 2급 기출이 지루하다시면 세무 1급도 한 번씩 섞어서 보시면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3개, 1개 뭐 이걸로 좀 섞어서 보시면은 좀 약간 신선한 자극을 받아요. 그 다음에 뭐 만기 때 갚는 거는 너무 쉬우니까 문제로 내지 않는 거고요. 그냥 액면 금액을 갚으면 끝나니까. 그러니까 사채는 이렇게 3개 있는 거 아시겠죠? 발행하고 매년마다 상각을 해서 이자 비용을 계산을 하고 특이하게 조기 상환을 할 수도 있다. 이 정도 크게 3개로 정리해 두시면 돼요. 근데 회계 1급에서는 발행만 되죠. 그리고 이제 이론을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이거 잘 정리해 놓으면 좀 편합니다. 다음 자격증 준비하실 때도 이론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할증이랑 할인 발행의 좀 차이. 이거 뭐 이해하는 거라서 이해를 하는 거 아니냐 뭐 그 정도 선택의 차이입니다. 그러면 할증과 할인을 가지고 물어보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걸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림으로 좀 그려드릴게요. 일단은 우리의 목표는 액면 금액이거든요. 왜냐면 이제 문제 풀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할증 발행을 하든 할인 발행을 하든 결과적으로 만기 때는 액면 금액을 갚아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결과가 되는 겁니다. 액면 금액을 상환한다. 근데 그 전에 할증 발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제가 할증 발행을 위에다 적었죠? 장부 금액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게 1,000만 원짜리라고 하면 우린 결국 1,000만 원을 갚을 거잖아요. 근데 금액이 뭐 1,700, 아니 너무 크다. 1,100 이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장부 금액은 높게 시작해. 근데 3년 뒤에 만기에는 결국 액면 금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낌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할증 발행은 처음에 장부 금액이 높지만 결국 만기 때 액면 금액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겠죠. 만기 때. 그래서 이 개념을 아셔야 붙어있는 할증 발행 자금이 없어져야 되는구나. 이거랑 같은 개념이니까. 자, 그럼 할증 발행은 이런 느낌이고, 그 다음에 할인 발행도 있죠. 할인 발행은 밑에서 올라가야겠죠. 액면 금액보다 돈을 못 받은 상황일 테니까 그럼 얘는 밑에서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첫 단계예요. 첫 단계. 그러면 이게 뭐냐라고 했을 때 기준은 장부 금액 이야기하는 거죠. 액면 금액은 똑같잖아요. 얘 둘 다. 장부 금액이 지금 높다 이 말이에요. 장부 금액이 높게 시작하는데 결국 액면 금액으로 수령할 거고, 할인 발행도 마찬가지로 장부 금액은 낮게 시작하지만 결과적으로 액면 금액으로 갈 거다라는 거죠. 끝은 같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이 기준선 이렇게 잡으면요, 액면 금액을 기준으로 돈을 더 받으면 할증 발행. 그럼 이 더 받은 부분 있죠? 이 더 받은 부분이 이자 비용을 줄여주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자를 주긴 줘야 되죠. 근데 그 이자를 이 더 받은 돈으로 상쇄한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자를 깎아먹지. 그리고 얘는 덜 받은 돈 있죠. 이게 이자 비용이 추가되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 비용이잖아요. 돈 못 받았으니까. 근데 처음에는 그냥 할인 발행 차금으로 붙여놓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얘 둘은 결국 이자 비용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상각이라는 걸 세 번째 보고 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걸 좀 개념을 잘 잡아 놓으시면 편해요. 우리가 지금 상각을 배웠는데 배운 거 다 말씀드려 볼게요. 대손삼각비 기억나시죠? 또 뭐 있어요? 감가상각비. 그리고 지금 할인, 할증 발행, 차금, 상각 하고 있죠. 그러면 상각이 지금 3번 나왔잖아요. 상각이 정의를 좀 내려놓으면 편하겠죠. 이건 어떤 느낌이냐면 얘 상대 계정 생각해 볼까요? 대손충당금이죠. 그러면 얘는 대손충당금이라는 애가 있는데 성격이 자산의 마이너스예요. 돈을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 애죠. 돈을 못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는 감가상각 누계액이죠. 감가상각 누계액은 자산의 차감 계정이잖아요. 자산의 감소. 그 다음 지금 사채 같은 경우는 부채랑 관련이 있죠. 그러니까 이건 상황에 따라 부채를 늘릴 거냐 줄일 거냐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얘는 사채니까 부채가 됐죠. 근데 플러스일지 마이너스일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자, 그럼 이제 상대 계정을 다 찾았어요. 자산 마이너스, 자산 마이너스. 그럼 여기선 할인이라고 치면 얘는 부채 마이너스가 되겠네. 할증으로 아까 그런가? 뭐 별로 상관은 없는데, 그럼 상각은 뭐냐면 이 자산 마이너스 있잖아요. 그럼 순자산이 감소하는 거거든요. 자산이 줄어드니까. 그럼 그걸 비용화한다는 소리예요. 그냥 상각은 비용화입니다. 그러니까 대손충당금이라는 자산을 줄이는 계정 과목을 만들 때 이걸 비용화 시키는 게 대손상각비, 이런 느낌이고, 감가상각 누계액도 유형 자산을 쓰면서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이제 그 자산이 감소됐으니까 그걸 비용화 시키는 게 감가상각비. 그리고 사채도 마찬가지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내가 돈을 더 받았다. 그럼 얘는 비용을 줄이겠죠. 비용을 줄이는 것도 어쨌든 비용하잖아요. 그리고 이만큼은 돈을 덜 받았으니까 비용에 더하겠죠. 그럼 얘도 비용화 같잖아요. 그러니까 상각은 이 자산 부채와 관련된 내용을 비용화시키는 계정 과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비용화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나온 김에 그냥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시험에 좀 잘 나오는 거 이제 정리할게요. 3가지 이슈가 있는데, 처음에 말씀드린 거 할증은 일단 1번의 장부 금액이, 쉬운 거부터 보는 겁니다. 장부 금액이 낮아지죠. 높게 시작했으니까 액면 금액으로 가면 낮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장부 금액이 낮아지는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 그 다음에 2번째, 여기부터 이제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데, 할증은 무조건 장부 금액 낮아지죠. 그리고 유효이자를 구해볼게요. 유효이자. 일단 결과부터 쓸게요. 유효이자도 낮아집니다. 자,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이유. 아까 우리 유효이자 구해봤거든요. 이 구하는 공식이 뭐였냐면 장부 금액 곱하기 유효이자율이었죠. 그래서 제가 장부 금액은 바뀐다 그랬잖아요. 계속 바뀌죠. 그러니까
얘만 바뀌어요. 유효이자율도 안 바뀌어요. 액면 금액도 안 바뀌고 액면 이자율도 안 바뀌고 유효이자율도 안 바뀌고 장부 금액만 바뀌어요. 바뀌고 있잖아요. 그러면 얘가 내려가죠. 그럼 얘가 내려가죠? 근데 똑같은 유효이자율로 계속 곱하는 거예요. 그럼 해마다 이자 비용이 어때요? 내려가야지. 계속 같이 비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해를 해 놓으셔야 돼요. 할증은 높게 시작했으니까 내려간다. 그러면 유효이자도 같이 내려가겠네. 그다음 이제 마지막, 그러니까 여기서 좀 많이 들리거든요. 이거 2번. 그다음에 3번 끝판왕 상가액. 상가액. 그러니까 이 세 개 진짜 잘 물어보거든요. 근데 1번은 아무도 안 틀리겠죠. 1번은 2번, 3번을 위한 소스에 불과해요. 자, 그럼 3번 삼각액 어떻게 될지 볼게요. 우리 이거 아까 분개했거든요. 한번 간단하게 제가 다시 쓸게요. 자, 사채 보통예금인데 할증은 얘가 더 크니까 사할증이 오른쪽에 있다고 했어요. 자, 그리고 삼각합니다. 그럼 사할증이 오른쪽에 있으니까 왼쪽으로 갈 수밖에 없죠. 금액의 문제지 자리의 문제는 아니에요. 자리는 정해져 있습니다. 자, 이게 3번에 대한 힌트입니다. 생각해 볼게요. 할증은 무조건 장부 내려가죠. 그럼 유효이자도 계속 작아지는 거죠. 유효이자가 이자 비용이잖아요. 작아지죠. 근데 액면이자죠. 이건 똑같잖아요. 아, 이것도 해야 되네. 액면이자 유효이자. 근데 액면이자는 불변이잖아요. 액면이자는 매년 똑같다 그랬죠? 액면 금액도 안 바뀌고 액면 이자율도 안 바뀌니까 그냥 얘는 픽스가 돼 있는 상태잖아요. 보통 예금은 무조건 똑같아. 근데 그 와중에 이자 비용은 작아진대. 이유는 장부 금액이 작아지니까. 그럼 얘가 작아지면 얘는 상대적으로 어떻게 돼요? 커질 수밖에 없죠. 얘는 똑같은데 얘가 다음 해에는 더 작아진다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얘는 상대적으로 커지겠죠. 이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차대를 이용한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상가액은 커지는 거야. 느낌이 오세요? 반대잖아요. 반대 방향. 왜냐면 자리가 같으니까. 얘 둘이 같은 자리를 쓰고 있으니까 나눠 먹어야죠. 그럼 누가 작아지면 누군 커져야지. 네, 할증이 좀 어려워요. 자, 할증은 이렇고 이제 할인 가볼게요. 할인. 자, 이제 할인 특징입니다. 할인의 특징. 첫 번째 장부 금액부터 해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맞힐 수 있을 것 같은데. 장부 금액은 커지죠? 그러니까 장부 금액은 아무도 안 틀려요. 그러니까 내지도 않아요. 자, 장부 금액은 커집니다. 아, 이것도 공식 좀 써볼까요? 상가액이 왜 커지냐라고 하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냥 말씀드리면, 이 상가액은 액면이자 빼기 유효이자라서 그래요. 액면이자 빼기 유효이자인데 유효이자가 작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커지지. 그럼 그냥 참고만 하세요. 이거는 결과적으로 그냥 공식을 내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왜냐면 할증은 실제로 이자 금액이, 이자 비용이 더 작을 수밖에 없으니까 무조건. 나중에 그냥 생각해보면 그래요. 자, 그 다음 유효이자 갈게요. 이것도 쉽죠? 장부가 커지잖아요. 그럼 유효이자도 커져야죠. 같이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딱 보시면 장부 금액 유효이자가 방향이 같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 둘이 같이 가잖아요. 비례하잖아요. 비례. 얘도 장부 금액 곱하기 유효이자율이니까. 밑에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아 맞다. 네, 감사합니다. 맞아요.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어요. 네, 공식은 똑같아요. 근데 장부 금액이 달라지고 있죠. 그냥. 그럼 얘가 커지니까 얘도 커지겠죠. 그래서 원인 때문에 결과가 커지는 겁니다. 자, 마지막 3번. 삼각얘기입니다. 맞힐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여기에 또 써볼게요. 자, 이번에는 사채 금액이 더 커요. 할인 발행이니까. 그럼 얘는 사할인이 차변에 붙게 되겠습니다. 얘는 여기서 시작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액면이자는 안 변하죠. 얘는 액면이자. 안 바뀌고 얘는 절대 불변. 그리고 이자 비용. 얘는 유효이자죠. 자, 얘 자리는 아직 안 정해졌어요. 그 크기는 안 정해졌어요. 사할인은 왼쪽에서 시작하니까 반드시 오른쪽 가죠. 반드시. 됐다. 그러면 이때 사할인이 있으니까 이자 비용이 이렇게 더 커지잖아요. 상각액 이야기하고 있지. 그럼 이때 이자 비용 같은 경우는 장부 금액이 커지니까 유효이자도 매년 커진다 그랬죠? 그럼 얘는 커지는 게 정해져 있었구나. 정해져 있었죠. 그럼 얘는 해마다 계속 커진단 말이에요. 4천, 5천, 6천. 근데 보통 예금은 매년 똑같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커져야죠. 그래야 맞춰지지. 그러니까 얘는 그냥 자리로 푸는 겁니다. 막 내가 머리로 생각해서 푸는 게 아니라 그냥 맞춰보니까 이렇게 되니까 얘 커지고 얘도 커져야겠네 이런 느낌으로 푸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과가 다 나왔다. 이게 답이에요. 그럼 문제는 이걸 보고 바로 떠올릴 수 있느냐인데, 그러면 공식을 만들어 놓으면 좋겠잖아요. 공식을 만들어 놓으면 좋겠죠. 그래서 이거 결과를 냈는데 시험에 잘 나오는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상각액은 무조건 커집니다. 이건 그냥 외우세요. 할인 할증 필요 없지. 상각액은 무조건 커집니다. 결과적으로 그냥 말하는 거예요. 결과 상각액은 커진다. 그럼 이제 여러분은 이거 가지고 한 문제 맞힐 수 있죠. 혹시 할증 발행 자금 상각액은 감소한다. 무조건 오답이에요. 무조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상각액은 절대 감소할 수 없죠. 물론 전년 대비입니다. 당연히. 네, 그러면 이렇게 깔아놓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푸는 공식은 이렇게 되는 거죠. 할증 발행은 장부가 내려가니까 유효이자도 같이 내려간다. 상각액은 무조건 커진다 그랬다. 그리고 할인 발행은 장부 금액이 커지니까 유효이자도 커진다. 그러니까 이것만 이해하시면 되죠. 왜냐면 상각액은 무조건 커지니까 이제 상각액을 이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상각액은 커지는 걸로 외우는 거예요 이제. 왜냐면 그때그때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론. 네, 마지막 장에 115번부터 보시면 되겠죠. 네, 115번 문제. 사채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어요. 18년 1월 1일에 발행을 했다. 보니까 액면 이자율이 유효 이자율보다 작은 거 보니까 할인 발행인데 발행가액도 작게 써놨네요. 자, 그럼 답을 바로 보세요. 4번. 사채 할인 발행 자금 상각액은 매년 감소한다. 틀렸죠? 이거 표 볼 필요 있나요? 4번에서 답이 이미 나와버렸죠. 상각액은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알면 1, 2, 3번 안 봐도 되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해요? 사채 문제 보면 상가객부터 찾는 거야. 상가객 혹시 감소? 4번이다. 바로 찍고 넘어가면 5초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편하게 읽어보시면 되겠고. 116번으로 가볼게요. 116번 답이 3번이죠. 상가객은 매년 감소한다? 이런 거 찾는 거예요. 읽어볼 필요 없잖아요, 나머지. 그러니까 나머지는 여러분이 공부할 때 천천히 읽어보시는 거고, 상가객이 일단 답이잖아요. 그 다음은 117번. 이건 하나씩 좀 읽어볼게요. 1번. 사채의 액면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보다 더 크다. 내가 더 많이 준다. 그러니까 돈 더 갖고 와. 할증 발행. 2번. 사채 발행 시 발생한 비용은 발행가액에서 차감받죠. 돈 덜 받게 되죠. 발행 비용 때문에. 그 다음에 3번.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 부채잖아요. 부채. 그리고 갑자기 자본잉여금 이야기하면 바로 나가리죠. 틀렸고. 이런 거는 그냥 좀 너무 얼척없는 문제고. 4번도 볼게요. 117번 4번. 사채 할인 발행 시에 유효 이자율법 적용 시 기간의 경과함에 따라 장부 금액은 증가. 할인 증가. 이것만 표시하면 되죠. 물론 유효 이자도 표시하셔야 되고. 장부가액. 그래서 할인은 그냥 그림 딱 떠올리시면 되죠. 밑에서 출발하니까 장부가액이 커진다. 끝. 이거 틀리면 안 돼요. 할증은 장부가액이 감소한다. 끝. 네, 118번도 보겠습니다. 118번. 자, 1번. 사채의 발행가액은 유효 이자율로 할인한 가치인 현재 가치로 결정된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액면 이자, 만기 이자 이건데 이거를 이자율로 다 할인해요. 근데 그것까지 우리 범위는 아니고, 여기서 포인트는 유효 이자율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번.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유효 이자율법 또 나왔죠? 맞는 말이고. 자, 이제 장난칠 거 뻔하죠? 자, 3번. 사채가 할인 발행되면 이자 비용 말하죠. 유효 이자네. 그러면 그림 그리세요. 할인은 밑에서 올라가죠? 유효 이자도 올라가죠. 3번 답. 푸는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 설명 없이 듣잖아요. 사채는 멘붕이에요. 외우려고 해도 안 돼요. 패턴을 여러분이 못 만든다니까. 대충 이 정도 들으시면 뭐가 포인트인지 아시겠죠? 뭐 물어보고 싶어 하는지. 그러니까 결론은 올라가냐 내려가냐 이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계속. 왜냐면 이거 다 틀리니까. 그래서 사채는 뭐 이 정도로 정복했다고 볼 수 있겠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토1 남았잖아요. 그래서 토요일은 제가 자본을 계획을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본은 사채보다 좀 양이 많거든요. 그리고 일요일은 뭘 해야 될지 좀 생각을 해볼게요. 수업 자료 준비하면서 매번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끝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